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썸네일 바탕색을 보라색으로 안 하고 좀 빨강색으로 해봤습니다. 좀 오늘은요, 제가 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상하다. 오늘 뭐 한국 증시가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한국이요. 엄청난 4월 달까지 무역 수지 흑자가 1,000억 불이 넘었거든요. 4월 달, 5월 달에 아마 500억 불이 넘었을 거라고 봐요. 500억 불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해 아무튼 무역 수지 흑자가 아무튼 뭐 4월 달까지니까 4월 달까지가 1,000억 불이니까 3천억 불 정도 무역수지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 게 1983년도부터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401 재무장관이 있을 때 당군 이래 뭐 최대의 무역 흑자다. 맨날 적자만 했는데 그게 최초의 흑자였죠. 그러니까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원화가 막 강해지죠.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처음에 홍콩에 출장을 갔었나? 원화가 강했죠. 600 얼마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지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평채를 발행을 했죠. 외국한 평형증권을 발행해가지고 원화 무역 흑자로 돈이 들어오니까 외국한 평형증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흡수를 해가지고 환율을 좀 약하게 해서 다시 이제 700원, 800원 뭐 이렇게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900원대에서 우리가 IMF가 이제 터지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근데 지금 엄청난 무역 흑자가 나는데 환율이 막 작살이 나고 1,500원, 1,600원. 이게 뭐지? 이게 중국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안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건가?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정말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트를 봐도 환율이 꺾일 기미가 별로 없어요. 이게 환율이 제가 보는 것으로 해서 야, 이거 더 가겠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항에서 환전하려면 어제는 1,600원도 찍었죠. 이렇게 되면은 무역 흑자는 엄청나게 나는데 원화가 약세라. 그러면 들어온 달러를 가지고 딴짓을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빼고 냉정하게만 봐도 그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흑자가 나가두고 이게 경상수지 흑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마 일본은 추월하고 중국의 반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올해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왜 외평채 발행도 안 하고 하는데 원화는 이렇게 약해지느냐. 나가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해외 직접 투자. 뭐 미국의 주식을 사든지 안 그러면은 뭐 암호화폐를 사든지 OKX에서 뭐를 산다 그러면 그게 다 달러가 나가는 거거든요. 야,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돼 있는데 파이에서 지금 지금 파이가 아직 상장도 안 하고 뭐 다행히 아직 가격도 약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보면 세 가지거든요. 기업들이 달러 보유를 차라리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 갖고 다시 팔아가지고 뭘 하고 뭐 월급도 주고 뭐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들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해외에다 공장도 많이 짓고 하니까 해외 재투자를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83년도, 84년만 해도 우리가 해외 공장이 없었지만 지금 전 세계 해외 공장이 있으니까 해외 사업장에 있으니까 해외 사업장으로 달러가 가는 거죠. 해외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 방법으로 해도 달러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해외에서 투자를 하고 뭐 땅을 사고 뭘 하려면 굳이 이거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원화로 바꿔서 이 달러 예금을 그냥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뭐 달러가 망한다, 미국이 망한다. 물론 글로벌 자금 흐름은 미국 독주 현상으로 가고 있죠. 미국 자산을 선호하죠. 미국 자산을 선호하고 고금리가 이렇게 기조가 되고 미국에서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좀 불확실성이 커질 때 전 세계 자금은 안전 자금인 달러로 가는 거죠. 미국 싫어하는 놈들도 달러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원화가 약세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개인들이 엄청난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이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우리도 OKX에서 파이코인 사게 되면 전부 달러로 해외로 송금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무역 수지가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지고 파이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더 달러에 대한 소유가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있잖아요. 중국, 일본, 북한, 뭐 러시아 이런 데 끼어가지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지만 이게 무역수지 흑자라는 것은 수출하고 수입을 다 빼고 남은 것만 해도 지금 1,000억 불 이상이 4월 달까지 남았는데 거기다가 조선 이런 것까지 이거는 12월까지 매달 안 잡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무역수지 계산할 때 그러니까 부산 세관이나 이 세관을 통과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5월달에 잡힙니다. 그러면 5월달까지 1,500억 불이 돈이 들어왔다는 소린데 돈이 들어왔다는 소린데 환율은 개판이네. 이상하다. 이건 뭐지? 무슨 일이 있을래나? 위험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아요. 암호화폐나 해외 자산으로 우리 가령 제가 이제 파이 생테크 서당 이거 하면서 1,000파이 받지만 그 1,000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러 해외 유출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게 되면 이런 거랑 이제 파이코인이랑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2023년도에 해외 암호화폐 보유액이 985억 달러더라고요. 자료를.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985억 달러 130조 원이었는데 이게 한 2024년에 지금은 한 200조 가량 될 거라고요. 200조 가량 되면 1,000억 불 넘죠. 벌써 1,000억 불이 넘죠. 그러면 4월 달까지 무역 흑자 수지가 암호화폐 보유액으로 가 있는 거죠. 암호화폐 보유액으로 가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 정부 이제 국제 수지를 계산할 때 뭐 정부가 뭐 지돈 나눠주는 것처럼 뭐 고유가 지원을 한다, 뭘 한다, 돈 막 나눠주잖아요. 그런 거를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재정 적자가 나는데 그 재정 적자를 할 수 있는 게 그 무식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초과 저축이 있는 거예요. 초과 저축이라는 거는 국제 수지가 균형을 잃은 다음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들. 지금 파이오니어들이 갖고 있는 이 파이코인은 이게 나중에 뭐 국세청 사람들의 눈에 띌 정도로 막 5불 가고 10불 가고 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 되면 과세의 대상으로 잡혀도 지금은 이런 게 다 초과 저축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정말 요번에 오늘도 뭐 앱 만드는 것 때문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앱하고 제가 이제 앱을 어떻게 만들겠다 뭐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파이에서 앱을 만들려고 그러지만 이러이러한 앱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달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원화가 약해져? 이거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알던 거와 틀린 현상이다. 나쁘게 보면 혹시 중국식으로 뒷주머니에 달러를 차서 이렇게 따로 갖는 거? 근데 그런 것도 뭐 우리나라는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야 이게 암호화폐를 비롯한 해외 직접 투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우리 같이 들은 사람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계속 재정 적자를 일으킬 거지만 뭐 의원 다 표장사 하는 사람들이니까 표장사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안 하겠어요. 나라가 망하건 말건 뭐 미래의 부까지 당겨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말로 애국하고 싶으면 초과저축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집에 갖고 있는 금땡이 뭐 이렇게 저기 꼽쳐 두고 있는 돈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들 이거거든요. 초과저축. 이게 우리나라가 초과저축이 100조 넘은 지가 꽤 오래되는데 암호화폐 지금 파이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이코인 10만 개를 가진 한국인이 한 100만 명이다. 이런 엄청난 애국하는 겁니다. 엄청난 애국하는 거예요. 당연히 파이코인을 위해서 애국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상하다. 환율 이거 정말 이상한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쭉 본 거죠. 근데 이제 파이 전체에서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6천만 명 되는데 한국인 사용자 수가 한 130만 명에서 150만 명이래요. 그러면 전체 등록한 사람이 한 6천만이니까 2 내지 2.5% 정도죠. 2 내지 2.5% 정도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 GDP가 차지하는 수준하고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파이 생태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묘하게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수치보다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한국 생태계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죠. 커뮤니티의 조직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파이 생태계, 그러니까 파이 브라우저 앱 개발이나 비즈니스 연결,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이 한국 파이오니어님들이 각자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다른 국가들은 주로 이제 채굴에 집중하지만 저도 이제 파이로 이렇게 결제를 받는 이런 이 공식적으로 오프라인 5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파이를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이가 지금은 뭐 가격이 뭐 13센트 이렇게밖에 안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뭐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할 텐데 지금 아직 오픈 메인넷 안 했잖아요. 오픈 메인넷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불교는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10명 10대 제자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자는 가섭존자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법을 가르치고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자기 아들한테 가르쳤어요. 밀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밀교는 이론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이 은밀할 밀자거든요. 비밀 밀자. 이게 제가 보면은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랑 테이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화랑 테이블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화랑은요. 자기가 윗자리에 올라가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당연히 니콜라스 부부도 그렇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테이블 위로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테이블 위로 들려오는 얘기만 보다 보면 다 작달나는 거죠. 심지어 부처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파이는 오픈 메인넷이 되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인 10만 파이 보유하는 거를 이제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게 참 이상했거든요. 이상하게 안 꺾이네. 이거 원화가 계속 약세로 간다는 소리인데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꺾이긴 꺾이겠지만 아직은 안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장 큰 게 이 암호화폐 보유액, 해외 직접 투자. 지금 우리가 파이코인 사는 것도 해외 투자로 들어온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겠다. 그래서 보니까 2023년도부터 어찌됐건 이렇게 쭉 이제 한국인들이 가상화폐 보유 현황이 쫙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한번 그냥 봐두세요. 제가 대마도에 갔다가 대마도에서 이런 지도를 그 옛날에 걸어뒀길래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가 중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마도 뭐 관심도 없는데 전 세계의 중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중앙이잖아요. 일본, 대마도, 한국, 중국, 러시아. 정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파이코인이나 이런 것도 경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 보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오늘 뭐 코스피가 좀 내리길래 봤더니 조정이 시작이 된 거는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파이코인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오르기 시작할 때 사야 됩니다. 이거죠. 이것도 한국 코스피도 지수하는 사람은 뭐 여기서 팔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내리기 시작할 때는 아니거든요. 아직 내리기 시작할 때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0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가 4월 때까지 났지만 이거 거진 3,000억 달러까지 날 거다. 쉽게 안 내린다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고 개인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들이야. 아무튼 시장은 이렇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꺾였어요. 삼성전자는 아무튼 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좀 조정이 올라갔다 내려가서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무조건 다 팔아라는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오늘 좀 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코인 같은 거 제가 이 월드코인을 잘 보면 파이는 지난번에 이거 실패했거든요. 근데 월드코인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길래 뭐 누가 뭐 전략 매도를 했건 어쨌든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그제 말씀드렸나요? 그 전 세계 400대 부자에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켄 피셔가 너 잘못된 거 믿고 있지 않냐? 첫 번째 질문.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잘못된 걸 믿고 있어요. 파이 10만 개 갖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못된 방법만 알아요. 제가 그거 아니라는 거 가르쳐 드릴 것. 잘못된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너는 아는 거 있어? 그래서 오늘도 뭐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또 한 분은 찾아오시고 그 파이 10만 개 어떻게 갖는 건가요? 테이블 위에서 얘기할 게 있고 테이블 밑에서 얘기할 게 있는데 거기다가 얘기해봐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테이블 위에서 얘기하는 걸 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현교의 가르침이 있고 테이블 밑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밀교의 가르침이 깨달음에도 있는데 하물며 돈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커리큘럼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커리큘럼대로 하면 돈 벌어요? 커리큘럼대로 하면 10만 개 벌어요? 잘못된 걸 믿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가 아는 건 없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도대체 내 뇌는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여전히 자기 뇌를 믿고 자기 뇌로 판단하는 걸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까 뭐 그거와 같은 사진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파이코 지금 뭐 여러 가지 다 경제도 좀 어렵고 뭐 그렇지만 나라는 잘 되는데 경제는 어렵다?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국 이 파이코인을
뭐 애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파이코인을 10만 개 가지는 것도 정말 애국하는 길입니다. 왜? 초과 저축이니까. 그래서 뭐 정치하는 놈들이 뭐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빨간 옷 입는 애들이나 파란색 입는 애들이나 걔네들 동업자들이잖아요. 뭐 돈 퍼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되건 말고 뭐 돈 퍼주고 난리잖아요. 아, 저것들이 나라 말아먹지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걔네들이 그런 짓을 해도 나를 안 말아먹게 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10만 파이 가진 사람이 100만 명만 있으면 돼요. 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테이블 위에서 할 수 있는 얘기와 테이블 밑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른데, 누구나 다른 건데, 테이블 위에서 있는 얘기만 갖고 자꾸,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얘기하는 놈 중에 나쁜 놈들이 더 많아요. 그것도 그 테이블 밑에서 얘기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불교 예를 들은 거예요. 똑같은 깨달음인데 테이블 위에서 얻는 깨달음이 있고 테이블 밑에서 얻는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테이블 위에서 얻는 깨달음은 그거는 이제 선불교 뭐 아무튼 그런 거고, 테이블 밑에서 얻는 깨달음은 밀교라고 해요. 돈도 똑같아요. 뭐든지 다 똑같아요. 보니까. 감사합니다.